이 그림은 하틴 전투입니다. 하틴의 뿔 전투죠. 3차 십자군 전후의 시기에 벌어진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많은 영웅이 있죠. 영웅이 있는데 아마 십자군 전쟁의 가장 유명한 이슬람 세계의 인물은 살라딘입니다. 쿠르드족 출신이고요. 이 전투는 살라딘뿐만 아니라 영국 왕이었던 사자 시몬 리차드가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시기에 기독교 세계를 대표하는 수장과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살라딘이 싸우기보다는 외교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협정은 기독교 세계에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죠. 영국 왕 리처드가 살라딘하고 야합해서 우리를 팔아넘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시대는 역사적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틴 전투는 국내에 소개된 영화죠. 킹덤 오브 헤븐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 볼 게 있는데요. 역사에서는 영웅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웅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역사적 영웅이 많죠. 광화문에 가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두 분이 계시죠. 다들 이구동성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영웅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 모든 영웅이 그렇게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영웅으로 대접받지는 않습니다. 한때의 영웅이 한때의 악인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즉 십자군 역사에서 보면 살라딘은 어떻게 보면 항상 영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군 당시의 이슬람 세계의 영웅은 아까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을 무찌른 바이바르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바이바르스는 잘 몰라요. 그 누구야? 그게 십자군 시대 때 이슬람을 대표한 영웅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십자군 당시에는 그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대접을 못 받았던 살라딘, 이 살라딘은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십자군 시대의 영웅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이 살라딘이 쿠르드족 출신이라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소수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군 시기에는 바이바르스만큼 그렇게 크게 공을 못 세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시 기준으로는 살라딘보다는 바이바르스가 사실은 몽골을 막아냄으로써 이슬람 세계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웅 대접을 받았고요. 반면에 오늘날은 이 바이바르스는 잊혀졌고 살라딘이 영웅이 됐죠. 그래서 20세기 이슬람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라딘이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영웅은 시대적 부름을 받겠죠. 시대에 따라 영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군 시대의 영웅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시기별로 좀 달라져서 그랬을 것 같아요. 19세기 말 십자군은 유럽 역사에서 위대했던 역사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왜 19세기에 이 십자군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19세기가 또 다른 기독교 세력이 아프리카 등 이슬람 세계를 식민지화시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처럼 우리도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자. 그래서 위대한 조상님들 시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영웅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역사가들은 십자군이 중세였던 종교적 불관용, 광기의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시대를 빛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웅이 아니라 단순한, 물론 이렇게 학살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영웅에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의 종말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1291년입니다. 이 1291년이 십자군의 종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1차 십자군이 유일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8차 십자군 중에서 소기의 목적, 즉 십자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루살렘을 찾는 것인데요. 이 예루살렘 수복에 성공한 유일한 십자군이 바로 1차 십자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을 되찾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4개의 기독교 왕국을 세웁니다. 이 4개의 기독교 왕국이 한 200년 동안 존속을 했어요. 물론 이 4개가 동시에 200년 존속한 건 아닌데요.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지역이 아크레입니다. 이 아크레가 최종적으로는 맘룩이죠. 아까 얘기했던 맘룩 제국의, 즉 이슬람 세계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군의 종결점입니다. 그래서 8차 원정은 사실 1270년에 프랑스 왕이었던 성왕 루이가 북아프리카 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군의 끝이 아니라 1291년 아크레가 십자군의 끝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군 시대를 규정할까요?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은 단순히 전쟁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군 200년 동안 교역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교류의 전 과정을 고려해서 1095년부터 1291년까지를 십자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군은 유럽 중세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사료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군은 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 당시 기록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가 남긴 기록과 피해자가 남긴 기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입장이 다르겠죠. 결국 이해관계의 차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프랑크인의 업적, 작자는 미상입니다. 기독교 십자군의 입장에서 쓴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에 대한 요즘 말로 뒷담화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랑코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당시 서유럽에서 남긴 기록에 따르면 이 비잔티움 황제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비방이 많고.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책이 번역되었는데 이 동방의 부름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십자군이 시작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들은 비잔티움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보다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이런 비난, 비방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입장의 사례를 볼까요? 안나 콤네누스. 이 안나 콤네누스는 방금 말씀드린 이 비잔티움 황제의 딸입니다. 딸이 아버지 이야기를 쓴 거죠. 즉 아버지 황제 알렉시아드에 관한 연대기입니다. 이 기록은 당연히 물론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안나는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서유럽에서 온 이 기독교 십자군들의 무례함, 야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십자군 연대기 기록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십자군, 십자군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자군에 대한 해석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수정되고 있습니다.